네, 안녕하세요. 햄스터봇 운전하기 관련해서 그 저학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요리조리 햄스터봇 드라이빙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따로 저희가 코딩을 하거나 블록 코딩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은 없고요. 태블릿 PC에 로보이드 런처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격 조종기 그리고 터치터치 고고라는 앱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햄스터봇을 조종을 해보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 RC카를 엄청 잘 다루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이 담긴 요 영상을 잠깐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 RC카 대신에 햄스터봇을 한번 조종을 해보자. 우리도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보자. 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여기 링크에 달아 놓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분 정도 영상이기 때문에 다 보시진 마시고 앞부분만 직접 RC카 조종하는 그런 모습들 나와 있는 부분만 짤막짤막하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햄스터봇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햄스터봇을 처음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햄스터봇이 어떤 건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갖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저학년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센서들을 활용하지 않겠지만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LED랑 위에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 불빛이나 소리도 쉽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기능들을 간단하게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스터봇은 뭐 이렇게 생겼고 전원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얘네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햄스터봇을 그리고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과 데스크탑 등 이런 스마트 기기들,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 기기들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햄스터봇을 이제 조종을 할 수 있고 코드를 짤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해야 될 때는 이 엔트리나 스크래치와 같은 교육용 블록 기반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엔트리나 스크래치로 연결해가지고 활용하거나 이 태블릿 PC에 로보이드 런처라는 앱을 깔아서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햄스터봇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다운로드 되고 다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 뒷부분은 필요가 없겠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수업을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얘네를 한번 활용을 해보실 때 플레이스토어에 로보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로보이드 런처 그리고 원격 조정기 터치 고고라고 다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원격 조정기랑 터치 고고를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로보이드 런처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원격 조정기랑 터치 고고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격 조정기만 단독으로 실행을 했을 때는 이런 오류창이 뜨면서 로보이드 런처 내에서 실행하라고 안내가 나오게 되고요. 로보이드 런처 내에 얘네 원격 조종기랑 터치 고고가 잘 깔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모칸 9개 있는 거를 누르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택 같은 경우는 블록들을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저학용 활동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햄스터봇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햄스터봇을 태블릿 PC랑 연결을 할 때 선생님들이 물론 해주고 다 연결이 된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모드를 우리가 이따가 한번 알아볼 텐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하려면은 아이들이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안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햄스터봇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윗부분, 로보이드 런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은 로봇 모양이 있는데 얘를 누르고 하드웨어 추가,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찾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중요한 거는 햄스터봇이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블루투스로 태블릿 PC랑 두 개가 다 태블릿 PC가 이 햄스터봇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G나 R처럼 이 초록색, 빨간색 불빛이 잘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와 내 태블릿 PC와 연결된 햄스터봇이 어떤 건지 이 불빛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동작 확인을 이용해서 그 주행 활동을 해볼 건데 동작 확인하기 전에 자율주행 모드라고 해서
햄스터봇을 직접 태블릿 PC에 연결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해보고 이번에는 태블릿 PC로 연결해서 조종을 해보자 라는 형태로 활동이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행동 모드를 킬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게 코딩을 하거나 뭐 조종을 직접 하지 않고서 간단하게 작동하는 방법이 자율행동 모드라고 있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자율행동 모드를 켜는 방법을 전원 스위치를 3초 안에 온오프 온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이렇게 LED가 양쪽이 다 초록색 불이 잘 들어오면은 자율행동 모드가 잘 켜졌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자율행동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근접 센서 5cm 앞에 손을 갖다 대보면요, 이 5cm를 유지하면은 햄스터봇이 이 손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손을 따라가면서 책상 위에서 햄스터봇을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하고 5cm보다 더 가까이 갖다 대면요, 햄스터봇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도망가요. 그래서 그 도망가면은 얘네들 도망가게끔 해서 책상에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게끔 하는 따라가기랑 피하기,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면 되고요. 어떤 형태로 되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주면 햄스터봇이 손을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제가 손을 햄스터봇에 가까이 갖다 대면 햄스터봇이 뒤로 밀려나는 걸 볼 수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종이컵이나 아니면 어떤 반환점으로 쓸만한 것들을 세워놓고 여기를 돌아갈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제 같이 그 자율행동 모드로 경주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출발해서 반환점을 동시에 돌아와도 되지만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몇 명의 친구들만 이제 시간을 직접 재보고 그 시간의 기록을 이제 비교해보는 형태로 경쟁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행동 모드가 다 끝난 후에는 태블릿 PC랑 이제 직접 연결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아까 햄스터봇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햄스터봇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동작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이 눈 모양이 그 햄스터봇의 LED의 불빛을 켜주고 꺼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소리를 내는 기능, 그리고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들을 햄스터봇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소리가 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LED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LED 불빛에 따라서 지금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 됐고 파란색이 됐죠. 또 이렇게 보라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여기까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직접 활동지에 있는 코스를 따라서 이 주행 모드로 한번 동작 확인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조금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막 한번 해보더라도 나중에는 활동지 이용해서 이 활동지의 그 코스에 따라서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운전할 모드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활동은 총 3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선 따라가기 활동을 3가지인데 이 3가지 코스를 한번 다 각자 운전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원격 조종기를 이용해서 한번 운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원격 조종기가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 있을 때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태블릿 PC를 터치한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기울이면 뒤로 이동,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기울이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기울기가 클수록 빨라지고요, 작을수록 느려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조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터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뒤로 기울기가 뒤로 되어 있으면 뒤로 가고, 여기는 초록색 선에 따라서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동작 확인에서 했던 그 코스를 이 원격 조종기로 한번 같이 따라해보면 좋은데, 저도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바닥에서 원격 조종기 앱으로 그냥 햄스터봇을 조종을 하면서 좀 연습을 해보고 난 다음에 코스를 한번 따라가게끔 하는 활동으로 좀 바꾸셔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바로 이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들이 좀 각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를 따라갈 때 얘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다시 앞으로 가고 하는 형태로 최대한 이 코스를 맞춰서 따라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하면은 바닥에다가 그냥 놓고 이 원격 조종기 앱이 이렇게 해야 햄스터봇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격 조종기 같은 경우도 반환점을 만들어 놓고서 아이들이 경쟁 활동을 할 수 있게 게임의 형태로 이렇게 베스트 드라이버가 누구인지 이렇게 게임을 하는 형태로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은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치 고고인데요. 터치 고고 같은 경우는 볼륨키를 높이면은 로봇의 속도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52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아이들은 뭐 물론 100까지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50부터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때 좀 속도를 좀 높여서 활동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화면에 터치할 때마다 50의 속도로 오른쪽 바퀴 또는 왼쪽 바퀴 한쪽만 움직여서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뒤뚱뒤뚱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뚱뒤뚱 움직이면서 이 도착 지점, 깃발이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게 하고, 다 가고 나는 걸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와 보자 라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했는데요.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 이렇게 터치 하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할 때 최대한 여기까지 갈 때는 이 검은색 선 도로를 벗어나지 말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은 당연히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활동하시면서 여기에서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측정하거나 동시에 출발해서 시합을 한다는 형태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학년 거는 이제 코딩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조종하고 이런 활동으로 주가 돼서 아이들이 되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해본 친구들은 좀 쉽겠지만 처음 해본 친구들은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게임의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지를 몇 가지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날 오늘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알맞은 활동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